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월요일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시작합니다. 전일 금요일 미국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실적 장세 속에서 펼쳐진 시장 분위기는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거기다가 이번 주에도 사실 시장 흐름은 조금은 불안하게 흘러갈 가능성 엿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화요일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1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발표가 될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도 이 부분 체크하면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저희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 개장 초반 흐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오늘 또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가 개최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도 한번 지켜보셔야겠고요. 또 우리 시장도 실적 장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각 기업별로 어떻게 흐름이 이어지게 될지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게 될지 예상 체결 지수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예상 체결 지수 만나보기 전에요. 전일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흐름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꼼비 살펴보시죠. 신규 상장주입니다. 따상에 성공을 하고 그 이후에 따따상까지도 성공을 해내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었던 꼼비인데요. 유아 가구 전문 기업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떻게 출발하게 될까요? 역시 강한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9.47% 상승하면서 18,50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볼까요? 자, 이번 종목도 역시 지난 시장에서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던 종목입니다. 메디톡스인데요. 사실 7년간 대웅제약과 이어왔던 보톡스 전쟁이 1심이 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메디톡스의 손을 법원에서 들어줬는데 이에 따라서 메디톡스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고 반면에 대웅제약은 좀 크게 하락이 나오면서 마무리를 했던 금요일 시장이었습니다. 자, 메디톡스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5.07% 상승하면서 18만 2,400원에 오늘장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루트로닉 3우C입니다. 자, 이 종목도 계속해서 상한가에 안착을 하고 있는 우선주 중에 하나인데요. 시총 규모는 굉장히 좀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상한가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7만 400원 출발 예상이 되고요.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의료용, 미용,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서 지금 계속해서 우선주가 상한가에 안착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태양금속 우선주입니다. 이 종목도 상한가로 지난장 마무리를 했었는데 자, 오늘 19.11% 역시 강한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270원에 오늘장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자, 태양금속 우 같은 경우는요. 자동차, 전자부품용 냉간단조 제품과 또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또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정치 테마주로서 움직였던 이력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볼까요? 이 종목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금요일장 아무래도 SM 관련해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금요일 시장이었는데 SMCNC 당시 상한가로 장을 마무리를 했었죠. 오늘도 강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9.94%. 지금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갑니다. 10.15%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5,100원에 오늘장 시작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는요. 우리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강한 상승의 종목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M 라이프 디자인 역시 SM 둘러싼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상한가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4%가 넘는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장을 닫았던 종목인데 오늘도 역시 상승 출발은 예상이 됩니다. 앞서 살펴봤던 SMCNC만큼 강하진 않네요. 0.56% 상승 출발하면서 3,620원에 오늘장 시작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볼 종목은 바로 NCN입니다. NCN도
전일장에서 21.32% 상승 출발을 했던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오늘도 1.88% 빨간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2,435원에 오늘장 시작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자, AI 반도체 시장이 향후 굉장히 큰 성장을 이룩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NCN이 상당히 부각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NCN은요, AI 그리고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 온 칩 제품이죠. 아파치 5를 개발 중이다라는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전일 시장에서 강한 상승 탄력을 얻어냈던 종목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 이글루입니다. 이글루 전일장에서 20%가 넘는 상승폭 기록을 했었는데 오늘은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45% 낮게 출발하면서 8,850원에 오늘장 시작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뭘까요? 자, 이번에는 스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맥은 오늘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전일 장에서는 20.4%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던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스맥 같은 경우는요, 산업용 로봇 그리고 정보통신 장비를 전문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데 전환사채 청구권과 관련해서 최근 좀 이슈가 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 상승 출발 예상이 역시 되고 있고요. 4.55% 강하게 출발을 하면서 2,530원에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는 미래 ING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 20%의 상승폭을 기록을 하면서 금요일장에 닫았는데 오늘 5%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567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금융 솔루션 사업이 원래는 주력이죠. 하지만 여기에 휴마시스 인수설과 관련해서 연일 좀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던 종목인데 자, 이 이후에 영업이익과 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이어갈 걸로 오늘장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볼 종목은요, 리더스 코스메틱입니다. 지난 금요일 아무래도 단기비자 발급과 관련해서 중국 단기비자 발급과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들 상당히 상승 탄력을 받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리더스 코스메틱 같은 경우도 18%가 넘는 상승폭 기록을 했었는데 일단 오늘은 보합으로 출발할 걸로 보입니다. 4,10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볼 종목입니다. 제테마인데요. 앞서서 보톡스 전쟁과 관련해서 메디톡스 상한가 안착을 했었다. 그리고 오늘도 강한 출발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제테마 역시 보톡스와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번에 나왔던 1심 판결이 아무래도 현재 고유 균주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손에 들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균주의 출처가 확실한 메디톡스와 제테마가 상승 탄력을 받아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일장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오늘 1.94% 상승하면서 18,900원에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우리가 살펴볼 종목 휴스틸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 이슈가 있었는데요. 휴스틸 14.45% 상승하면서 지난장 닫았습니다. 오늘 4.21%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6,190원에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남전자도 보시죠. 이 종목도 역시 실적 이슈가 있습니다. 지난 장에서 상승 탄력을 받아줬던 게 실적 이슈 덕분이었는데 오늘도 3% 상승 출발하면서 2,40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BL팜텍 볼까요? 자, 오늘 몽골 총리가 4박 5일 동안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현재 광산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BL팜텍이 8.18% 상승으로 지난장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자, 오늘 계속해서 상승으로 일단은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1.03% 상승하면서 788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엔 어떤 종목 볼까요? 농심입니다. 농심 역시 실적과 관련해서 지난 금요일에 상승 탄력을 좀 받아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35만 6천 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빠르게 지난 장에서 시간외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다올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지난 시간외에서 상한가로 장을 마무리했던 그런 종목인데 오늘 2.56% 강한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3,200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금융지주가 추진하고 있는
있는 다올 인베스트 인수건이 아무래도 조만간 좀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외에서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소프트센 우선주까지 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외에서 9.92% 상승폭 기록을 했었는데 오늘 3.08%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5,200원에 오늘장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측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순간부착 매매 시그널 앞서서 지난 금요일 시장에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좀 짚어드렸는데요. 자, 일단 우리 시장 출발은 했습니다. 9시 현재 15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시장 오늘 일단 2,469포인트 선에서 좀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2,265점 이전에 좀 출발하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하락 출발을 했네요. 코스피는 0.31% 낮게 출발하면서 2,461포인트 선에서 출발합니다. 코스닥은 0.2% 낮게 770포인트 선에서 출발하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네요. 자, 오늘도 개장 초반 시황 빠르게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출발했는데 아무래도 내일 일정 때문일까요? 오늘 일단 출발 상황 자체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코스피 지금 현재 0.58% 하락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코스피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15위권 내에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이 하나도 없네요. 네, 지금 본다고 한다면은 하락 출발은 예상을 다 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지난주 후반의 분위기랑은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익시장 매물에 대한 부분은 오늘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이 미국에도 테슬라를 비롯한 이 전기차 관련 종목에 대한 차익이 좀 나왔었죠. 그리고 엔비디아 중심으로 반도체 업종도 좀 부진하면서 우선 우리나라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이런 IT 그리고 전기차 업종 다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제외하더라도 시장 자체로 본다고 한다면은 소폭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죠. 하지만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카드 매출을 고려하면서 소비 증가 가능성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하락에 대한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이런 이벤트가 좀 끝난다고 한다면 2,500선에 대한 돌파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어떤 돌파뿐만 아니라 돌파한다는 안착이 중요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현금화를 급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삼성전자는 보합으로 지금 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이 2.1% 하락, SK하이닉스가 2.57% 하락, 삼성바이오로스가 0.25%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I가 1.22% 지금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상승폭을 좀 키우는 게 이 LG화학이 지금 0.59%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상승폭이 크게 나오는 기업들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네이버 1.52% 하락, 카카오가 2.22% 하락, 이 성장주들의 하락세가 지금 오늘 다시 한번 좀 눈에 띄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을 본다고 한다면 상승폭을 나오는 게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0.66%의 상승세를 좀 보여지면서 그나마 좀 시장에서 좀 눈에 띄게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이런 주가 2차 전지 확대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죠. 근데 이제 에코프로도 그렇고 여러 기업들에 대한 이 주가 좀 많이 상승했는데 과연 오늘 차익이 어느 정도 나올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하지만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상승세를 보여주는 걸 봤을 때는 이 포스코 케미칼 몇 주 전이었죠. 삼성 SDI와 이 40조 원 규모의 배터리 양극재 계약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시장에서도 매력적으로 지금 비춰주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양극재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새로운 양극재 시장도 좀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 뭐 테슬라의 하락세와 함께 좀 불안했던 부분이 있는데 한번 좀 오늘 어느 정도 버틸지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도 지금 0.6%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그나마 좀 시장에서의 좀 버텨주는 모습이 좀 나타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위부터 50위까지 한번 기업을 볼까요? 50위까지 봤을 때 상승폭이 좀 나와주는 기업은 하이브가 역시 2.66%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영권 분쟁이 좀 나와주고 있죠.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그 하이브나 카카오 두 기업에 대한 인수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갈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결론은 그거죠. 모두 인수 비용을 지금 안아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하이브가 SM엔터에 대해서 좀 인수에 대한 자금이 어떤 추정치로 봤을 때도 한 1조 1,000억 정도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작은 금액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분도 있고 지난주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에 좀 반영이 됐었는데 물론 이제 인수를 했을 때 하이브의 사업 능력 강화는 커지겠죠. 어떤 멀티레벨도 강화가 되고 IP 포트폴리오도 다양해지겠지만은 지금 당장 어떤 이 인수 비용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좀 시장에서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오늘 그런 부분보다도 이 기업 가치에 대한 증가 그런 점에서 오늘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1위부터 100위까지 기업 본다고 하더라도 2% 이상 오르는 기업은 거의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참 지난주 후반에 안 좋았었던 장에 대한 부분이 좀 지속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주 우리 시장 좀 중요한 일정들과 마주해야 되는 만큼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번 주 이벤트를 소화를 한다면 2,500선 돌파에 이어서 안착도 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황도 빠르게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일단 코스피보다는 상황이 좀 좋은 것 같아요. 0.06%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오늘도 상당히 강합니다. 네. 우선 에코프로 BM이 지금 상승세가 굉장히 좀 무섭죠. 거의 어떻게 재밌게 얘기하면은 이제 코스닥 1위를 거의 굳히게 한다라는 그 느낌도 많이 강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전기차 시장 수요 좀 견조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견조하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전기차 이 2차 전지 소재주들의 주가의 차익 실현을 좀 제한한다. 그러니까 2차 전기차 시장이 견조한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가 선반영되고 또 차익 실현에 대한 움직임이 좀 큰데 오히려 좀 견조하게 좀 가는 거는 좀 개인적으로 그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신공장 가동이 좀 본격화되면서 에코프로 BM 물론 그전에 실적 좋았지만은 하반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어떤 상반기 때 예측하는 것보다도 하반기 때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추정치가 높아지는 게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주가를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셀트론 헬스케어 0.51% 하락, LNF 0.22% 상승, 에코프로가 1.38% 상승세 좀 보여주고 있고. 역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 1월 달에는 이 외국인들이 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를 했다면 2월 달에는 코스닥장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코스닥이 올라가는 것보다도 이 코스닥에 대한 매수세가 더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모멘텀 플레이도 있겠지만은 이 종목에 대해서 약간 중소형주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스템 플라자 0.05% 하락.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SM 같은 경우가 0.61% 상승세 보여지면서 오늘은 차분히 좀 시장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채널 변경에 따른 경영권 변화는 확실하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시너지가 어떻게 될지 부분은 이제 차분하게 좀 기다려야 될 필요가 SM도 그렇고 이 투자자분들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의 증가 부분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그 가치면으로만 좀 집중을 했을 때는 SM은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JYP 엔터가 0.14% 상승, 그리고 지금 상승적인 부분이 파라다이스가 1.26% 상승세 보여주고 있네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카지노, 드랍의 홀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다른 복합 리조트나 다른 비카지노 사업 부분 쪽에서의 매출 부분이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증가하는 속도가 있어서 파라다이스의 어떤 VIP 입장이 물론 아직까지는 중요하지만 이런 비사업 쪽에서 비카지노 쪽에서의 사업 부분의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좀 계속해서 좀 이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도 접근을 하면은 매수 관점을 매수 가격대가 지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나노 신소재가 3.91% 지난주에 상승세를 그대로 지금 계속 이어가면서 이 CNT 도전제에 대한 시장에서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실리콘 응급제나 여러 가지 나노 신소재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 주가도 14만 원 이상까지도 제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노 신소재 오늘 좀 올라가는 부분이 특징적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 대웅제약이기 때문에 지금 메디톡스가 지금 8.7%까지 상승폭을 지난주에 이어서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여러 가지 대응 소송이나 여러 가지 좀 있는 상황이고 저는 어떤 적극적인 매수 부분은 이벤트성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에 대한 주가에 대한 변동폭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코스닥 개장 시황까지 빠르게 짚어주셨습니다. 현재는 0.45%까지 낙폭을 키워서 768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네요. 자, 저희 이성홍 차장님께서는 중소형주는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접근해보자. 오늘은 차분하게 시장 흐름 나오고 있는 가운데 SM 여전히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업종 흐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업종보다 하락 업종이 물론 훨씬 많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기계, 통신업, 전기가스업 조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반 전기전자, 금융, 금속 이렇게 좀 강하네요. 네, 이제 큰 의미는 두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역시 지난주부터 경기 방어주로 부탁되는 통신업종이 0.85% SK텔레콤 보여주고 있고 LG플러스가 0.09%, KT가 보합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는 SNC에너지가 3.5%, HSD 엔진이 2.66%, 대림통산 1.86%, 현대건설계 1.35%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전기가스 업종 대성에너지가 3.91%, 그리고 경동도시가스가 2.04%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학업종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네요. 제이전 코스메틱이 6.31%, 금양이 6.05%, 율초나약이 2.31%, S-오일 지금 이제 2.21%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시장 어떤 이 정제 마진에 대한 어떤 강세에 대한 부분이 지금 최근에 정유업체들한테 긍정적으로 불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오늘 업종별로 봤을 때는 지난주 분위기가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경기 방어주로 보이는 업종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지난주와 비슷한 흐름 이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개장 초반 시황 다올투자증권의 이성홍 차장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도 저희 고수익작전 타임에서 만나뵀던 분이죠. 이청원 FA님과 함께 한 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FA님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은 조금 파란불 켜면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개장 시황 좀 빠르게 짚어주시죠. 네, 전반적으로 조금 아쉬운 듯한 느낌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지난 금요일 미증시의 흐름 자체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지난 금요일에 우리 증시도 일정 부분 충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 보합권에서 시장이 머물렀기 때문에 장 초반에 어느 정도 수급만 받쳐준다면 시장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수급적으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9시 9분이 되는 시점부터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아마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우려라든지 기타 다양한 변수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익이 일정 부분 나오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만 코스피가 지금 0.7% 정도, 코스닥이 0.5% 정도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일정 부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크게 시장이 밀릴 것이다라고 하는 점은 크게 고려하지는 마시고요. 어느 시점에서는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만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쪽에서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아쉽게 오늘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SK 하이닉스가 3% 정도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는 사실상 보합권 거기에 2차전지 관련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비해서 하락폭이 조금 더 큰 건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2차 전지가 조금 더 가는 듯 하지만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것처럼 2차 전지는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구간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이미 신고가를 경신한 시점에서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매우 가파르게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 버리면 매우 고가의 매수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지금 이러한 흐름이라면 6월 27일에 기록한 15만 6,6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여기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매우 가파르게 이 또한 올라가기에는 분명 부담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2차전지 특히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은 잠시 투자를 중단하시고 오히려 오르지 않았던 음극재 쪽에 조금 더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총 상위 종목분들이 전반적으로 혼조 양상을 보입니다. 그나마 지금 이슈가 있는 거죠. SN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이 뚜렷하게 소폭 나오고 있는데 이대로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영권 분쟁이라고 하는 이 이슈가 지금 붙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가가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일정 부분 주가는 조금 더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함께 JYP엔터는 지금 흐름이 여기에서 대략 75,000원 정도 선에서 부딪히는 것 같은데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우리가 예상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1, 2, 3, 1분기 정도만 보는 게 아닙니다. 올 한 해 전반적으로 보는 거예요. 중국이 다시 한번 경제를 개방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우리의 GDP도 올라가는 움직임은 분명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엔터가 되든 매니지먼트가 되든 오늘 오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은 결국에는 나아질 것이고 시장의 상승에 따라 해당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을 두고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들은 우리가 굉장히 긴 호흡으로 역시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전기전자 쪽이 1.21%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턴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 시장이 강세를 보이거나 강보합권으로 올라가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오르는 게 일반 전기전자라고 하는 섹터인데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오히려 대다수 기업들이 대다수 섹터가 소폭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 같은 경우에도 조금 차이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슈가 되었던 보툴리눔 톡신 관련된 휴젤이라고 하는 기업을 주가 흐름을 여러분들이 대웅제약과 휴젤 그리고 메디톡스 이거를 좀 함께 보셨으면 합니다. 이유는 지금 휴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조금 억울한 게 있단 말이에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문제였는데
뜻하지 않게 휴젤이 오히려 얻어 터진 듯한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휴젤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빠졌습니다. 물론 네. 이후로 메디톡스가 지금 휴젤과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결과는 아직까지 몰라요.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얻어 터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주가는 계속해서 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시간이 지나서 혹시나 소송에서 진다 하더라도 지금 휴젤은 그 충격을 이미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점. 그 점을 토대로 이제 휴젤은 기업 가치가 여기에서 막 더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매수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크지 않을 것이니 어느 정도 주가 흐름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시간을 두고 더 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가 끝이 아니라 내일 소비자 물가지수가 좋게 나오면 얼마든지 턴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한 것처럼 3월 28일 정도까지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2570포인트나 2580선까지는 가 있을 겁니다.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 나아질 것이니 시장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한 이후에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장세 보면서 걱정 많고 또 한숨 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청원 FA님께서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시장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더불어서 지금 2차 전지 관련 쪽 보신다면 양극재 쪽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음극재 쪽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한 차례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보톡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까지 함께 짚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FA님, 지금 실시간으로 포착하신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고민 많이 하다가 S오일이라고 하는 기업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S오일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금융시장이 무언가 회복이 되고 있고요. 지금 중국 시장이 어쨌거나 다시 한번 열립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많은 국가들에 있어서는 소비를 대신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원자재 시장에서는 가장 큰 손입니다. 경제가 개방을 하고 공장이 팽팽팽팽 돌아가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원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에 대한 수요는 결국 WT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제 유가의 상승을 견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국제 유가의 움직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 이 S오일이라고 하는 기업의 실적도 지난해보다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WT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럴당 $80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이 크게 이 원유에 대한 수요를 늘리지 않은 시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경제가 돌아가게 되면 원유 수요가 저는 점진적으로 반드시 늘어나게 될 것이고 수요 측면에서의 견인이 나타나는 거겠죠. 비용 상승과 달리 수요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세를 보인다면 그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2000년대 중후반부터 WTI 가격이 당시 배럴당 $150 선까지 육박했던 시점이 있습니다. 경제가 완만하게 잘 흘러갔던 시점이었고요. 금융 경제 또한 좋은 흐름을 보였던 시기입니다. 저는 앞으로 그런 시점이 된다 혹은 그러한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S오일의 주가 같은 경우도 결국 WTI 가격과 크게 변화 양상을 보이면서 주가 또한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봐요. S오일 같은 경우 사업 부분을 보게 되면 크게 정유와 윤활유 그리고 석유화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원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정제 마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유가 있고요. 윤활유라고 합니다. 엔진 오일이라든지 기타 기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바르는 윤활유로 말합니다. 마지막은 석유화학 같은 경우가 있는데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 정제 마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유 부분에서의 매출 비중이 80% 수준입니다. 그리고 S오일과 함께 몇몇 기업들이 국내에서는 사실상 독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결정권도 일정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지난 실적이 매우 좋았습니다. 국제 유가가 $80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때 나타난 실적인데 이게 $100까지만 올라가게 되더라도 단순하게 매출 같은 경우에는 대략
25% 정도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에 따른 원재료 가격, 사실상 S-오일 같은 정유 기업들은 매출액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원재료 가격의 인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비용 측면에서의 절감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제 유가가 올라가게 되었을 때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겁니다. 지난해 실적이 매우 좋았고 올해도 여러 측면에서 보았을 때 WTI 가격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 주가 또한 올라가는 움직임은 필연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한번 보게 되면 지난해 대략 6월쯤에 고가를 찍은 이후로 무언가 일시적인 변동은 있었지만 이후로 주가 흐름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연초 같은 경우 연봉으로 보게 되면 올해도 여전히 주가 상승률이 대략 7% 정도밖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주가가 그렇게 많이 밀리고 있는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률 자체가 크지 않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여기에서 주가가 점진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대략 11만 원 정도 선이 되겠죠. 지난 8월 기록한 이 고가까지는 점진적으로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투자에 따른 리스크는 크지 않은 시점에서 기대 수익이 조금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오일을 지금 시점에서 조금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3.2% 정도 오르고 있는데 여러 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가격대는 결코 부담되는 가격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한번 매수를 하시고요. 대략 11만 원 정도까지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청원 FA님께서도 오늘 특징주 어떤 종목을 말씀을 해주실까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그 결과 S-오일이 추출이 됐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신다면 부담스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청원 FA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시그널 이번에는요.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 팀의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일단 시장 조금은 차분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는 0.5%가량, 코스닥은 0.34% 내린 흐름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네요. 자, 이번 주 증시 상황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지난 주말 미국 증시 디레인플레이션이 재상승하면서 14일 발표를 앞둔 CPI 경계 심리가 일단 확산되면서 혼조세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많이 올랐던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도 실시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투자 심리에 다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1월 고용 서프라이즈 이후에 연준의 최종금리 레벨이 추가 상승 가능성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디레인플레이션 상승은 금주에 예정된 1월 소비자 물가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을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근에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온 외국인의 수급이 다소 전주에는 대만,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슬로우해졌다는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달러의 강세 그리고 금리가 높아지는 부분들 시장이 경계감을 좀 높여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이번 주 내일 발표될 CPI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월 헤드라인과 근원 소비자 물가 컨센이 6.2, 5.4로 형성되어 있는 만큼 일단은 인플레이션의 둔화 추세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지만 너무 더디게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중점을 둔다면 시장에 또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너무 무리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좀 지키는 전략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소비자 물가가 이번에는 기관과 가중치의 개편이 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일시적으로 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결국에는 나중에 CPI를 좀 결과값을 좀 낮추려고 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뭔가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기존에는 2년간 데이터를 반영하는 방식에서 1년간 데이터만 반영을 하고 그렇게 방식을 좀 바꾼 거기 때문에 향후에는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도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주중에 일단은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매크로 이벤트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과 같은 미국의 실물 경제지표 결과가 될 것 같고요. 완만한 경기 둔화 전망이 강화될 경우에는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도 큰 폭으로 좀 호재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기대감이 만들어냈던 이 상승분 일부 되돌림이 또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소 변동성 유의하시는 한 주가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주 당연히 CPI 주목을 해봐야겠고 이 밖에도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서 너무 무리한 투자보다는 지키는 전략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현재 수급에 따른 종목들은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지난주 수급이 급격하게 유입된 종목은 CS 베어링입니다. 네, 올해는 아무래도 G향 수주 증가로 턴어라운드가 또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G사 이외에도 베스타스나 지민 쪽으로도 고객사가 확대되면서 매출 증가 속도가 다소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베스타스가 국내 3조 원 규모 투자를 밝혔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인플레로 원가 상승 영향을 받았던 통영의 강력한 턴어라운드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베스타스 같은 경우는 4분기 신규 수주가 QOQ로 120% 증가했는데요. 아무래도 향후에는 미국 IRA와 유럽 CRMA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신규 수주 속도는 기존보다 더욱더 빨라지면서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고객사인 CS 윈드와 CS 베어링의 수혜인데 최근 기관 같은 경우는 CS 윈드보다는 CS 베어링 쪽 아무래도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를 기대하는 쪽으로 더욱더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프리카 TV인데요. 최근에 아프리카 TV의 정찬웅 대표께서는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스위치에서 옮겨온 VJ의 수가 몇백 명 단위라고 굉장히 강조를 해서 코멘트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경쟁사인 트위치TV의 국내 서비스가 축소되면서 거의 선수에 가까운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유명 스트리머의 유입과 콘텐츠 공급으로 아마도 아프리카 TV 쪽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55억 원으로 기대치 하회했지만 실적보다는 이용자 증가가 저는 지금의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지난주 발표된 뉴스가 또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베트남 국영방송과 스트리밍 플랫폼 개발을 할 것이라는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콩쿠르에서 계속 밝혔지만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도 수출주 역할을 또 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베트남 쪽하고 올해 상반기 런칭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리고 여기에서의 어떤 유입되는 수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나가면서 기관들 계속해서 전기관으로 지금 수급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카지노 관련된 그 모니터를 하는 기업으로 코텍을 말씀드렸는데요. 양대 산맥이죠. 소비스라는 종목도 지금 수급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카지노 모니터 생산업체인데 글로벌 점유율 40%입니다. 리오프닝이 일단은 좀 강한 흐름으로 이어가면서 카지노 주가가 계속해서 긍정적인데요. 소비스의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는 300억 중반 정도 예상이 되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500억 정도인데 지금 현재 시총은 2천억 아래입니다. 1,800억에서 1,900억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평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본업인 카지노 쪽의 투자 모멘텀도 좋은데요. 숨겨진 신사업도 좋습니다. 전장용 사업부인 차량용 디스플레이 사업부인데요. HUD라든지 뒷좌석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 이런 쪽에서 LED 디스플레이 등 국내 고객사의 전장량 매출 증가로 인해서 올해 이 회사 전장 디스플레이 양산이 2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5천억이 가능한 캐파이기 때문에 실적의 레벨업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 있는 CS 베어링 그리고 아프리카 TV도 짚어주셨고 저평가 영역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토비스까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자, 오늘 시장 일단은 이렇게 쉬어가는 흐름일 때 차라리 좀 여유를 갖고 종목들 좀 더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자, 추가로 종목들 본다면 어떤 종목들 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난주부터 좀 수급에 포착이 잘 된 종목 쪽은 OLED입니다. 제가 우주항공을 아무도 안 볼 때 로봇과 AI 쪽만 보고 계실 때 우주항공 말씀드렸었는데 지난주에 드디어 이제 관련된 슈팅이 나는데 저는 우주항공도 여전히 상승의 초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지난주에 좀 과열의 양상 금요일날 보였기 때문에 다소 쉬어가는 흐름 보이겠지만 이와 관련돼서 지금 아무도 안 보는 쪽인데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쪽 중에 하나가 또 추가적으로는 OLED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녹스 첨단 소재 지난주 수급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 LG 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봉지 필름과 삼성 디스플레이의 플렉서블 OLED의 필수 소재인 백플레이트 필름이 최근 주가 상승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도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가정과 세트 수요가 미리 반영되는 바람에 작년 전방 업황이 상당히 좋지 않았죠. 주가도 좋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고객사들의 디스플레이 투자도 좀 딜레이되는 흐름이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두 가지 호재가 나왔는데요.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 연말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쪽인 내년 애플의 OLED 아이패드 적용 확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8.7세대 OLED 투자입니다. 4조 원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녹스 첨단 소재 밸류에이션이 지금 저렴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반등, 그러니까 빈집 처리에 나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봉상으로나 월봉상으로나 부담이 없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 잘 체크하시면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더구전자입니다. 자, 일단은 LG에너텍을 통해서 최종 고객사인 FA항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데요. 최근에 LG에너텍도 주가가 바닥 흐름을 잡는 지금 상황에서 더구전자의 상승세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전장 쪽에서의 성장 기대감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구전자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LG 엔솔향 원통형 부품 확대인데요. 최근 기관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본업에서의 고객사 폼팩터 전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2차전지 사업부에서의 수주 기대감. 이 두 가지가 주가 상승의 동력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형 조선주 저는 추천을 드리진 않는데 일단은 시장에서도 주목하지 않았던 테마입니다. 그런데 이번 삼성중공업의 실적 발표 이후 컨콜에서 턴어라운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거든요. 그 이후에 사실 조선주의 주가도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기관 같은 경우도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둘 쪽 대형주는 둘 쪽으로 좀 집중해서 모아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는 4분기 영업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사는 기관들은 이거 모르고 사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가격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사는 것 같고요. 올해 LNG선 중심으로 선종 믹스가 좀 전환될 것 같고 선박 평균 가격이 상승되면서 임자도 또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올해부터는 일단은 기업의 정상화라는 점이 저는 투자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중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좀 영업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가 상승 이슈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수급은 대형 조선주로 들어오고 있지만 조선기자재 쪽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슈팅이나 아니면은 본행제 쪽을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영호 과장님께서 이전에 빠르게 항공우주 쪽 먼저 짚어주셨고 상승으로 이어졌었는데 자, 지금 이 시점에서 디스플레이 쪽도 체크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이녹스 첨단 소재 이야기해 주셨고요. 더불어서 더구전자, 대우조선해양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장님, 실시간 매매 시그널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최근에 바이오 많이 빠졌는데요. 좀 주목해보실 만한 종목은 신규 상장주입니다. GTNC 아로인데요. 임상시험 대응해주는 CRO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 11월 11일에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면서 공모가가 17,000원인데 현재가 12,000원으로 공모가에도 못 미치는 주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관의 매수가 좀 종종 들어오고 있는데
경쟁사인 바이오톡스, 캐몬, 로터스 같은 일부의 특화된 서비스만 진행하는 이 피어그룹 대비 동사는 효능과 독선 시험을 포함한 임상 실험을 풀로 제공하고 있어요. 이런 점이 동사의 좀 특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바이오와 그 삼성전자 같은 이 대형주의 흐름은 좀 반대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반도체 쪽이 살짝 슬로해진다면 바이오 섹터 쪽에서 또 추가적인 아웃퍼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모가에도 못 미치는 주가로 빠져있을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실적 특징주로는 휴스틸이 있을 것 같아요. 금요일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시대성이 300억이 포함된 숫자이긴 하지만 역대급 실적 이어갔습니다. 피크아웃 우려가 계속 있는데 자본의 이익이 크게 쌓이면서 PBR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4분기에 이상증자까지 있었기 때문에 연말 기준으로 PBR이 0.4배까지 하락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철강업종에서 휴스틸보다 PBR이 낮은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동국제강, 고려제강, 한국청강 정도인데 이들은 실적이 꺾였거나 시총은 휴스틸보다 좀 크면서 이익은 좀 작은 경우이기 때문에 휴스틸이 좀 이런 상황에서 돋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큐브엔터입니다. 지난주 수급 1승으로 들어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SM 이슈 때문에 들어온 것 같고요. 카카오엔터의 SM 지분 인수가 하이브가 이제 참전을 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죠. 그렇기 때문에 JYP나 YG엔터, 큐브엔터 중에서 시총이 좀 3천억 배로 가벼운 글로벌 확장이 가능한 큐브엔터로 기관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여자 아이들에 더해서 올해 신인 보이그룹과 걸그룹 두 팀이 더 데뷔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 제한되었던 콘서트도 작년보다 더 큰 규모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인기가 레벨업 됐기 때문에 SM 대신 큐브엔터라는 기대가 없더라도 사실은 하이브 시총이 8조고 SM 2.7조, JYP 2.6조이기 때문에 큐브엔터의 시총 3천억은 좀 너무 네, 과장님. 저희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